예, 마지막 순서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볼까요? 예, 첫 번째 키워드는 참을 수 없는 말들의 가벼움입니다. 예. 오늘 보수를 표방하는 자유한국당 중진 의원들의 연석회의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몇 가지 말들이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보수의 존립에 근본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은 육모방망이를 들고 뒤통수를 뽀개버려야 돼. 예, 오늘 중진 의원들 간담회지만 전체적으로 표현이 과했습니다. 그러네요. 자유한국당은 대선 기간에도 홍준표 후보의 막말 논란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빗대서 오늘 중진 의원 간담회에서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치 지도자는 좀 품격 있는 언어를 좀 사용을 하고 또 그에 맞는 또 행동도 해야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자체적으로 뭐 반성을 하는 그런 거였나요? 배경은 조금 다른데요. 친박계로 분류되는 유기준 의원은 지금 당권을 노리고 있는 홍준표 후보를 막말로 견제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많습니다. 아무튼 자유한국당은 대선 패배 이후 반성하자, 책임지자 이런 목소리도 있지만 이 안에는 뼈가 당권 투쟁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전반적인 이런 상황에 대해서 중진인 나경원 의원이 대선 기간 동안 만났던 사람들의 얘기를 하면서 전한 말이 있습니다. 그쪽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자유한국당 창피해서 못 찍겠다라는 얘기예요. 일반적인 그런 여론이었을 수도 있죠. 나경원 의원이 전한 유권자들의 표심이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287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큰 돈인데 이걸 묻지도 따지지 않았다는 거 이게 뭐 어떤 얘기인가요? 규정상 못 따지게 돼 있는데요. 검찰 간부와 법무부 인사들의 이른바 돈봉투 만찬이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 돈이 어디서 나왔냐?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에서 나왔습니다. 특수활동비? 특수활동비가 287억 원이라는 얘기인가요? 검찰총장이 쓸 수 있는 돈이 그렇습니다. 1년에? 이 돈은 형식적으로는 법무부가 예산 편성권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가 타오긴 하지만 이건 수사에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검찰총장에게 전해줍니다. 근데 287억 원이 맞나요? 맞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밝힌 자료에 나와 있고요. 올해 전체적인 뭐 영수증도 필요 없는 돈인가요? 처음부터 어디에 쓰겠다라는 것도 필요가 없고요. 어떻게 썼다, 즉 결산인데 결산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설마 그런가요, 진짜로? 이런 돈이 이제 올해 예산에 약 8,900억 원 정도가 있는데요. 검찰 주로 이제 국정원이 좀 많이 쓰고요. 그렇겠죠. 국정원이 많이 쓰는데 검찰도 우리도 그런 수사를 한다. 그래서 타가는 게 287억 원입니다. 그게 이제 그 용도가 역시 뭐 문제가 되는데 액수도 지금 뭐 상상을 절하는 액수인데 그걸 이렇게 돈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돌려서 쓰는 것이 맞느냐? 당연히 얘기가 나오겠군요.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지침을 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수사 그리고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봉투에 넣었으니까 기밀은 유지하려 했지만 과연 경력금으로 주는 게 특수활동비 취지에 맞느냐라는 지적이 나왔고요. 그리고 검찰총장에게 주는 특수활동비는 결국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세금을 봉투에 넣어서 나눠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개 왜 검찰은 명예로 검찰직을 수행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늘 봉급도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나중에 검찰 떠나서 변호사가 된 다음에 굉장히 큰 돈을 버는 그런 경우를 봤죠. 근데 그러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 287억 원이라는 돈을 그렇게 쓸 거라면 처음부터 그걸 그냥 검사들 봉급으로 나눠주는 게 훨씬 낫지 않나. 맞습니다. 왜냐하면 뭐 다른 그 몇몇 또 지방에 있는 검사들은 그런다면서요. 우린 그런 돈 만져보지도 못했다고. 그렇습니다. 사실 총장에게 전권이 주어지는 돈인데요. 그래서 밉보이면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상식적인 의심도 가능합니다. 그 많은 돈의 씀씀이가 왜곡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선 검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래도 큰 수사를 하다 보면 밤새 하거나 그러다 보면 또 힘든 사람들 회식할 일도 많고 그래서 경력금으로 내려가는 게 특수활동비가 가장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좀 액수가 굉장히 크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군요.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깨지는 유리 천장으로 잡았습니다. 예. 오늘 최고 관심을 끌었던 분은 바로 피우진 신임 국가보훈처장인데요. 예. 신일검에서도 계속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예전 일화를 보면 2006년 신동아 인터뷰에서 나왔던 건데요. 당시 군에서 사령관이 여성 부사관에게 좀 사복을 입고 술자리로 와라 이런 요구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피우진 부대장이 이 부분을 막았는데 요구가 너무 강하자 전투복을 입고 가라 이렇게 했더니 그 여성 부사관은 바로 돌아왔고 본인은 바로 보직 해임이 됐다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네, 굉장히 강직한 그런 스타일 같네요. 예, 실제 야전에서 있었던 분의 얘기를 직접 들었는데 상당히 강직하고 엄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고요. 예. 국가보훈처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국가보훈처랑 소송한 경우도 있어서 이 부분도 좀 관심을 끌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강제전역 때가 복직하는 기간에 그 중간에 보훈급여를 받았었는데 이 부분을 보훈처에서 다시 돌려달라 이러면서 소송을 벌였었는데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 져서 나중에 보훈급여는 반납하긴 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어쨌든 이전 보훈처장은 보훈처를 하나의 이념 전쟁의 터로 봤는데 인권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기대가 높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그때 반납했던 급여를 이제 처장이 돼서 받게 생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